최근 프리미어리그 감독의 한마디가 유럽 축구 무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펩 과르디올라 감독입니다. 세계적인 명장이라 칭송받으며 맨시티를 지휘하고 있는 펩 감독은 최근 아스날을 상대로 4대1로 완파하면서 우승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펩 감독은 기자로부터 맨시티는 최근 3개월 동안 패배가 없었는데 단 1패가 토트넘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질문은 올 시즌 구단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며 붕괴 직전의 사태에 이른 토트넘에게 리그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강팀 맨시티가 패배했던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이었는데요. 그런데 펩 감독은 놀라운 답변을 해서 기자회견장에는 일순간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펩 감독의 한마디. 발빠른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럽 현역 감독들 중 가장 많은 트로피를 수집하였으며 현대 축구의 근간이 되는 광범위한 전술 패러다임을 제시한 전술가라 불리며 세계 최고의 명장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 평소 선수의 역량을 판단하는 안목 역시 최고라 불리고 있는 그는 손흥민 선수를 무척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펩 감독은 손흥민에 대해 손흥민을 막는 것은 정말 힘들다. 그에게 공간을 허용하는 순간 즉시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손흥민은 정말 특별한데 보통 왼쪽 윙에서 뛰지만 안쪽으로 들어와 양발을 가리지 않고 놀라운 골을 터뜨린다. 또한 그는 높은 전술 이해도를 바탕으로 지능적인 플레이를 한다. 똑똑한 데다 빠르기까지 하니 세계 최고의 수비수라 할지라도 그를 막는 것은 어렵다. 라고 말하며 매번 토트넘을 상대할 때마다 맨시티를 고전하게 만들었던 선수는 손흥민이었다고 언급하며 강한 경계심을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펩 감독은 매우 뛰어난 전술가라 불리고 있지만 사실 그의 전술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이론상 그의 전술에는 빈틈이 없지만 그 이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역대 최고의 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맨시티는 공격 시 넓은 폭을 이용해 경기장 면적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선수들 간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상대가 압박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는 공격과 수비 시 좌우폭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대가 빠른 역습을 시도하면 공수 전환 시 선수들의 혼란을 유발합니다. 또한 펩 감독은 늘 똑같은 전술 철학을 고집하다 보니 어떤 팀을 만나도 그의 전술은 짧은 패스, 후방 빌드업, 라인을 올린 전방 압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 수비진 뒷공간을 노린 롱패스와 발빠른 공격수를 통한 빠른 역습 한 방이면 맨시티는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 역습에 취약한 펩 감독 특유의 전술은 역습 부문에서는 세계 최고라 평가받는 손흥민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편 맨시티는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아스날을 4대1로 격파하며 우승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번 승리로 맨시티는 무려 17경기 동안 엄청난 기세로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가장 최근 패배는 지난 2월 6일 토트넘을 상대로 패배했던 것인데요. 이렇다 보니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펩 감독은 엄청난 기세로 3개월가량 패배가 없는 맨시티의 마지막 패배 기록이 올 시즌 엉망진창인 토트넘이라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펩 감독은 기자를 잠시 노려보더니 무덤덤하게 답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토트넘을 상대로 쉬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들은 매번 중요한 순간 우리를 방해했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었다. 내 기억으로 그날 선발 출전했던 손흥민은 우리 수비진과 미드필더진 사이의 공간을 공략하며 역습 상황 시 빠른 스프린트를 통해 끊임없이 뒷공간을 위협했다. 결론적으로 그날 우리는 손흥민 한 사람에게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라는 놀라운 답변으로 기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펩 감독의 한마디는 영국 매체를 통해 보도되며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를 확인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반응은 확실히 손흥민을 상대로 라인을 올리면 순식간에 골을 먹게 된다. 리버풀이 손흥민에게 특히 취약했던 것도 비슷한 이유다. 무리뉴 감독의 말처럼 손흥민의 역습 능력은 세계 최고다. 손흥민은 토트넘에 있기에는 아까운 선수다. 그가 하루빨리 토트넘을 떠나야만 한다. 나는 케인보다 손흥민이 낫다고 생각한다. 손흥민이야말로 토트넘의 진정한 에이스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펩 감독의 발언에 격한 공감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펩 감독이 손흥민을 높이 평가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1819 시즌 토트넘과 맨시티의 챔피언스 리그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당시 맨시티는 잉글랜드 역사상 최초로 프리미어리그와 FA컵, 그리고 리그컵 우승이라는 도메스틱 트러블을 달성할 정도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였고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펩 감독은 당시 올해의 감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챔스의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라고 평가받던 맨시티였지만 토트넘을 상대로 탈락하는 대반전이 있었죠. 심지어 당시 토트넘은 케인의 시즌아웃 부상과 이적 시장 영입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보니 아무도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펩 감독은 손흥민을 무척 경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손흥민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 펩 감독의 전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최고의 팀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손흥민만한 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펩 감독의 전술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공격 전술인데 하프스페이스 지역을 공략하는 공격 전술은 펩 감독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프스페이스 지역이란 경기장을 세로로 5등분했을 때 측면과 중앙 사이에 있는 공간을 뜻하며 한마디로 말해 손흥민 존인데요. 그리고 펩 감독의 전술에 있어서 하프스페이스 타격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나 다름없다 보니 해당 지역에서 양발을 가리지 않고 중거리 슈팅을 날리는 손흥민은 드리블 돌파와 넓은 시야를 통한 패스 등 다양한 선택지로 수비진을 공략하다 보니 펩 감독은 손흥민을 무척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현대 축구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하프스페이스 지역이 공교롭게도 손흥민 존이라 불리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데요. 영국 BBC에서는 손흥민에 대해 지칠 줄 모르고 이타적이면서도 골 결정력과 책임감을 가진 현대 축구의 가장 이상적인 공격수라 평한 적이 있습니다. 뛰어난 전술가라 불리며 새로운 전술 패러다임을 확립한 것을 넘어서 10년이 넘도록 유지하면서 여전히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펩 감독이 이토록 손흥민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발빠른 뉴스였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